오늘 제목은 건강백서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건강한 노인제자. 나이가 들면은 지금 여기 다음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이상 분들일지 싶은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전부 건강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은 안 좋고 난 뒤 건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한 노인이 되자. 이게 나이가 들면은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다. 여하튼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되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뭐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목차는 100세 시대.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돼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100세 시대에 해야 할 건강관리. 그 다음에 건강관리 중에 호흡, 명상, 단전호흡, 기체조.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하던 스타일하고는 다 다릅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요해져 가지고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확실하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 되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지금 보면 뭐 80몇 세, 90몇 세 막 이리 나오거든요. 수명이 확실히 연장됐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가 됐는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유병백세라는 말이 자꾸 붙어요. 유병. 지금 이게 상당히 잘 씹어봐야 됩니다. 지금 건강 수명, 건강할 때까지 이제 그 수명이 건강 수명인데 건강 수명하고 일반 기대 수명하고 차이가 약 10년이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년 이상 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9988, 234 그러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고생하다 죽는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100세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 이거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재앙이요. 그러면 유병백세를 건강백세로 만들어야 돼요. 건강백세로 만들어야 축복을 받아요. 그럼 건강백세로 가려면 어떻게 건강수명을 연장시켜야 돼요. 건강수명. 건강관리가 지금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관리가 필수라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만 건강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또 마음만 편안해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몸과 마음을 모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심신수련이라 심신. 이게 몸의 건강은요, 전신에 피가 잘 돌아야 돼요. 피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뭘 먹고 사느냐? 피를 먹고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핏줄이 전부 깔려가 있어야 돼요. 핏줄이 다 연결하는 것도 우리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랍니다. 그래서 전신에 피가 잘 돌아야 된다. 피가 잘 안 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차져요. 차지고 암구통이 막 걸려요. 그래서 전신에 피가 잘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을 안 먹어서는 안 되니까 음식을 적당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고혈압, 당뇨 막 이런 게 온다고요.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몸에 산소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많은 사람하고 산소가 많지 않은 사람하고 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딱 사람 호흡하는 거 보면 저 사람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대강 짐작을 해요. 그래서 산소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산소를 가지고 이 영양분을 몸 안에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모닥불 피워놔 놓고 산소통을 가지고 와서 산소를 쭉 뿜어주면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활 탄다고요. 그거하고 이치가 똑같아요. 사람도 몸에 산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은 저렇게 하면 되고 마음은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 강박증 막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도 옛날에는 명상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뭐 제대로 잘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저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백과사전에 들어가 내가 찾아봤다고요. 단전호흡을 하고 난 뒤에. 거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이 가스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생물체가 자기가 섭취한 영양소를 태우는 거라요. 산소를 가지고 태워 가지고 에너지, 기운, 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에너지나 기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스교환은 과정이고 기운을 만들어내는 게 결과입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1,600회의 호흡을 해요. 이게 하루 한두 번이면 뭐 호흡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를 못 느끼는데 21,600회나 숨을 쉬는데 이 숨의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는 건강에 상당한 차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활기차고 힘이 넘친다. 무기력한 사람하고 팔팔하는 사람하고 보면 숨쉬는 게 딱 달라요. 숨을 잘 쉬어야 활기차고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다음에 호흡의 중요성. 이 세계적인 의학 박사들이 산소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다. 산소 부족이 암 발생의 주 원인이다. 산소가 답이다. 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질병에 잘 걸린다는 말이 있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약해져 버려요. 호흡이 약해지면서 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가 충분하도록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다음에 올바른 호흡. 이 불교의 이야기인데 저는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만 불교 호흡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올바르게 호흡을 하면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지혜를 뜨게 한다. 이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라요. 근데 저기 보면 딱 맞아요. 오장육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 초조에서 벗어나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적으로 지혜가 뜨게 해주는 게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흡은 몸과 마음의 이야기다. 몸과 마음이 이상할 때는 호흡을 갖고 다스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사람이나 동물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 때 그때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뭔가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여해 줬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호흡이라는 거라. 호흡은 몸과 마음의 약이다. 그래서 이제 몸이고 마음이고 정신적으로 이 지혜까지 뜨게 해주는 이게 호흡인데, 올바른 호흡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으면은 나 올바른 호흡하고 있다고 답할 분이 뭐 거의 없지 싶어요. 단전 호흡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호흡과 인생, 기의 행동. 사람은 호흡의 위치가요. 아랫배부터 시작합니다. 아랫배부터 호흡이. 아랫배부터 시작해요. 왜 아랫배부터냐? 어린애 태어난 유아들 보세요. 가슴이 뻘럭거립니까? 천만에. 아랫배가 볼록볼록해요. 건강한 어린애일수록 배가 더 불룩불룩해요. 아랫배부터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요. 가슴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목이 나주 어깨가 들썩거리는 호흡을 하시는 분은 그 이상 오래 더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면 목까지 간다고요. 호흡의 위치가 배 아랫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면은 죽는 거라요. 호흡이 아랫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다리부터 시작해요. 기가
어린 애들은 다리 쪽에 기가 다 모여 있어요. 하루 종일 뛰느라도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은. 어른 보고 하루 종일 뛰라고 그러면 그 피곤해서 안 됩니다. 다리부터 기가 시작돼 가지고 올라가서 한 청소년이 되면 이제 하초 부분에 기가 쌓여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은 가슴에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올라와요, 기가. 머리가 귀에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많아져요. 지금 아마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이 기가 입에 모이면은 얼굴에서 입에 모이면은 말이 많아져요. 젊을 때는 조용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입에 모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데 그러면은 젊게 살려면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 호흡 위치가 아랫배로 내려가야 돼요. 아랫배로. 다음에 이제 호흡과 수명요. 개 상당히 헐떡거리지 빠르지요. 호흡이 상당히 빨라요. 호흡이 빠르면 성격도 빨라져요. 그다음에 개가 막 움직이고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개보다는 좀 천천히 호흡을 해요. 한 1분에 15 내지 20회. 그러니까 한 번 마시고 한 번 토하는 게 3초 내지 4초 정도로요. 그런데 이제 더 오래 사는 코끼리 한번 봅시다. 코끼리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호흡이 1분에 5회에서 6회이기 때문에 한 번 마시고 한 번 토하는 게 한 10초 정도 돼요. 10초. 보통 우리는 3초 내지 4초 인간은 그런데 코끼리는 10초라요. 2배라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사는 게 뭐냐면은 거북이라요. 거북이는 1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숨을 쉰대요. 숨을 쉬는 걸 본다고 이렇게 가만히 봐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는 모를 정도라 그래요. 천천히 쉬니까 그래. 거북이가 한 20초 내지 30초 만에 호흡을 한번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호흡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수하려면 숨을 천천히 쉬어야 된다. 아랫배로 숨을 쉬어야 활발하게 젊은 사람같이 살고 오래 살려면 숨을 천천히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요새 보면 이제 명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동양에서 명상이 시작돼가 옛날에는 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명상이라는 걸 하지를 않았는데요. 어둘 명자, 생각상자가 명상인데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행위가 명상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전호흡이나 참선이나 염불, 기도, 묵상 이런 게 다 명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 목적은 뭐 한다고 명상을 하느냐 아니라 동양에서 발상이 된 동양에서는 처음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갖고 시달리고는 안 되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서 자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도가 튄다든가 하는 지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동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양으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에서는 왜 동양의 명상을 연구를 했냐면 농경사회 때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와 갖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게 이제 정보 홍수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피드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니까 빨리 하려고 하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미국에도 엄청나게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요. 병원에 가봐야 아마 안정제를 주는 모인데 약 먹을 때 그때만 조금 괜찮고 그게 몸에 자꾸 안 좋아지고 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동양의 명상을 가져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힐링 명상이요. 치유. 그런 것들 치유하기 위한 명상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명상을 하는 것 하면 잠재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잠재 능력이 개발되면 나를 조금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지금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전부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는 기업은 미국 서해안 쪽으로 보면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기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인텔, 골드만삭스는 금융회사인데 뒤에 뭐 나이키니, 우리나라는 SK, LG 이런 데서 회사에서 명상을 시킵니다. 그거는 회사에 물론 개인한테도 좋지만 회사의 그 경영에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요. 전에 죽은 췌장암으로 죽은 스티브 잡스요. 이 사람도 명상을 하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오프라 윈프리 압니까? 방송인으로 사회하는 사람. 휴 잭맨 배우지요. 리차드 기아, 박찬호 야구 선수, 마이클 조단, 조코비치, 엘고가 정치가, 힐러리 클린턴, 워렌 버핏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숨겨진 잠재 능력을 개발이 자꾸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돼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명상인구가 지금 7천만 명. 5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미국 명상을 해요. 그 공항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공항에 새로 생기면 흡연실이 생긴데 지금 그 미국의 유명한 공항에는요 명상실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21세기는 명상의 시대네. 그 명상을 할 줄 모르면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시달리다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명상의 효과는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여기 보면 이제 집중력 같은 거, 명상 같은 거 집중력이 좋아져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좋아지면 성적 쭉쭉 올라갑니다. 회사 사람들은 업무 능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 와서 많이 해요. 창의력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음이 고요할 때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제 불안, 초조, 두려움, 불면 이런 것도 해소가 다 되고, 낙천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치매 예방에도 명상이 좋습니다. 명상가는 치매가 없답니다. 명상가는. 지금 보면은 절의 선인들이 치매가 와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다른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와서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상이 약물 중독, 마약 치료에도 좋다고 합니다. 마약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단전호흡이요. 이 호흡 중에 이제 단전호흡이 들어가는데, 단전이라는 걸 처음에 알아야 돼요. 불을 단자, 받전자인데, 우리 몸에 기운이 모이고 쌓이는 자리. 여러분, 핸드폰은 무슨 힘으로 동작이 됩니까? 핸드폰. 안에 바로 배터리래요. 전지. 핸드폰이 전지 힘으로 동작이 되듯이, 사람은 단전에 쌓인 기운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기운이 세 군데 쌓이는 배터리가 우리 몸에 세 군데가 있어요. 배터리가. 그 세 군데 이제 배터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찾고 낸다고요. 위치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은 손을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배꼽에다 엄지를 대고 두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이 접히는 자리. 거기가 관운혈인데 처음에는 거기를 단전이라고 보고 하긴 하는데 사실 단전은 여기서부터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신장에 은치가 있답니다. 신장.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그 자리 공간밖에 안 나온대요. 공간. 뭐 나오는 게 없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단전이고 기고 다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단전호흡을 해보면 기운이 차요. 이는 해본 사람 아니고는.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소금이 짠 줄을 모르거든요. 이 단전호흡을 해보면은 배의 기운이 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세 군데가 단전이 있다는 거예요. 단전호흡은 그럼 뭐냐? 단전에 기운이 쌓이게 하는 호흡이다. 머리에 기운이 쌓여줘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슴에 기운이 쌓이는데 가슴에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제대로 못하면 우유부단해요.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가슴에 기운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결정을 해서도 움직이면서 실천해야만 결과가 나오죠. 결정을 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아랫배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 단전호흡은 단전에 기운이 쌓이게 하는 호흡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생각하는 힘은 위에 있고 상단전 머리요. 결정하는 것은 가슴에 있고 실천은 하단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전이 기운이 쌓여 있는데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휴대폰이 동작이 잘 안 되듯이 사람도 기운을 쓰기만 하면 나중에 죽어요. 기절한다, 기절. 기가 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어 놨느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우리가 섭취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코로 들어오고 땅의 기운은 음식으로 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또는 이 호흡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땅에서 오는 기운, 음식만 이거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한다. 그게 왜 그러냐?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어낼 때요. 숨을 쉬면서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해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은 저절로 쉬도록 만들어줬다고요.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전혀 호흡에 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여기 여하튼 호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하고 호흡. 우리는 지금 음식보다 더 호흡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음식은 많이 먹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호흡은 아무리 산소를 많이 들어마셔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지금 환자로도 보면 호흡할 때도 숨쉴 식자고 먹는 거 식자인데 우리는 비중을 갖다가 호흡하는 데다 더 크게 봐요. 호흡이 더 중요해요. 옛날 도인들 보면 그 산중 생활하면서 먹는 거는 이슬로 먹고 산다 이런 막 글이 나오거든요. 단전호흡은 하려고 하는 횡격막을 알아야 돼요. 횡격막. 횡격막. 이 횡격막이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해요. 가슴만 이리 가고는 호흡 양이 작아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숨쉬기, 그 다음에 아랫배로 숨쉬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호흡에다가 마음을 집중해 줘야 돼요. 이 집중. 숨을 깊이 쉬되 아랫배로 쉬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해요. 뭘 집중하느냐? 코로 들어나가는 이거 감각을 집중해도 괜찮고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걸 갖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는 여기서 잡념이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우선 단전호흡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로 해야 됩니다. 시끄러워 하는 건 정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눈을 뜨고도 할 수 있는데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데 마음이 간다고요.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데만 마음이 자꾸 가버려요. 마음의 눈으로 아랫배 단전을 본다. 그럼 마음의 눈으로 본다. 눈을 감고 코끝이 저 아랫배 쪽으로 향하도록 이래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아랫배를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숨은 코로 마시고 코로 뱉어야 돼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뱉어내줘야 체온이 조금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마실 때 아랫배가 나와야 된다. 지금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마실 때 아랫배가 쭉 나온다. 토할 때 쑥 들어간다. 마실 때 아랫배가 쑥 나온다. 토할 때 쑥 들어간다.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마셔야 돼요. 쑥쑥 마시죠. 또 쑥쑥 토해주고. 그 다음에 마시고 토하는 숨에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정신 집중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안, 초조,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은 딴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 딴 생각 합니까? 영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딴 생각 전혀 안 든다고요. 그럼 뭐 다른 생각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시는 시간과 토하는 시간을 고르게. 이 호흡이 짧았다 길었다 해갖고는 안 되니까. 여하튼 아랫배로 마시고 토하고 이걸 천천히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요. 호흡을 바꾸면 심신건강은 물론 인생도 바뀐다. 그 다음 배워도
깨닫지를 못하면은 소용이 없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 있는 열매를 얻는 데는 그만한 노력과 인내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게 단전 호흡하고 몸이나 마음 상태 좋아지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